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6월 29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그 미국의 6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98.7로 이제 발표가 되면서 생각보다 낮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새벽에 끝난 뉴욕 시장을 또다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나스닥이 무려 거의 3% 가까이, 그러니까 2.98%가 하락을 했고, S&P도 2%, 또 다우도 1.56% 이렇게 해서 3대 지수가 전부 다 이제 다시 또 얘기되고 있는 경기 침체의 우려 속으로 들어가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오늘 뭐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날이었죠. 출발부터 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출발할 때부터 1.44% 그래서 2387포인트에서 출발을 했고, 이제 지수가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 장이 시작하면서 아예 기관하고 외국인은 매도 우위에서 계속해서 그 순매도를 이어나갔고, 개인들만 이제 매수 우위로 해서 개인이 많이 샀어요. 거의 7천억 가까이 샀으니까 오늘도 이제 개인이 혼자 코스피 시장에서 버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2,324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무려 5,043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이 많이 팔았죠. 개인은 6,933, 거의 7천억 가까이의 그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는 2377.99포인트, 다시 이제 2400 밑으로 좀 이렇게 훌쩍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어제보다 1.82%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출발부터 760포인트가 아예 깨졌어요. 그래서 759.21포인트로 출발을 해서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오후 들면서 그 외국인들의 급격하지는 않지만 그 매도 물량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거기에 좀 힘을 입어서 코스피보다는 비교적 먼저 약간 지수를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1,566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307억을 순매도하고, 개인만 다시 또 2,904억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 762.35포인트, 어제보다 0.93% 거의 1% 가까이 그렇게 떨어지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에서 보면 삼성전자도 외국인이 많지는 않지만 593억을 순매도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그나마 산 거는 SK 하이닉스가 71억 정도 순매수, 네이버 108억 순매수, SDI 194억 순매수, 그 다음에 카카오가 213억 순매수, 셀트리온이 146억 순매수, 삼성물산이 107억 순매수, 이 정도가 이제 눈에 띄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대차, 기아차는 많이 팔았네요. 현대차 785억, 기아차 652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개인이 이제 많이 산 거는 삼성전자가 1970억 정도 순매수했고, 에너지솔루션도 628억. 오늘 기관이 LG 에너지솔루션을 279억을 순매도했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연기금이 89억을 순매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을 708억 정도 개인이 순매수했고, 현대차를 1193억을 순매수했어요. 개인들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기아차는 784억을 개인들이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액이 크건 적건 외국인하고 기관이 공통적으로 순매수를 한 게, 센트리온 외국인 146억, 기관이 22억, 삼성물산 외국인이 107억,
기관이 297억 순매수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시장이 그 어려웠다는 거를 이런 주요 그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 시가총액 상위 랭커들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오늘 이제 섹터별로 보면은 뭐 제일 먼저 시장에서 강하게 이끈 거는 역시 그 조선 기자재입니다. LNG선 기자재. 이게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천연가스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났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 당연히 이제 LNG선 발주가 급증하는데 이게 지지난 그저께인가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년 대비해서 21%나 그 선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 배값이. 그래서 보통 이제 기준 그 17만 4천 평방메타 입방메타죠. 이건 배니까 17만 4천 입방메타 기준으로 2억 2천만 달러 정도에서 성과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나라 이제 조선사 3사는 이미 수주 목표를 평균 한 70%가 넘게 이렇게 달성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오늘 이제 조선 기자재 쪽이 제일 강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풍력입니다. 이거는 뭐 요즘 이제 유럽에서 계속 얘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풍력 쪽은. 그래서 이제 어차피 유럽도 그 빨리 탈러시아 에너지에서 해야 되니까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 하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1개 주하고 중앙정부하고 그 풍력, 해상 풍력 발전 이거 이제 협약 맺었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재생에너지 쪽으로 빠르게 전환할 거다. 그래서 이게 3,500조 시장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이 여기 관련된 국내 업체들이 많은데 이 국내 업체들은 2년치 주문을 먼저 다 받았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우리나라가 좀 강세를 나타내고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의 관련 것들이 좀 오르니까 우리가 이제 반사이익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새 이제 새롭게 얘기되는 게 이 해상 풍력에 대한 설치 용량이 그 2020년에 30기가와트 정도였는데 이게 10년 뒤 이제 앞으로 8년 뒤죠. 2030년 228기가와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오늘 이렇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원전 관련이 오늘도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시지만 이제 그 대통령실이 새로운 우리나라의 그 수출 주력이 원전하고 방산에 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저께도 이제 그 나토에 가서 대통령이 이제 그 국가들을 만나면서 이런 이제 원전 비즈니스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오늘도 그쪽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료는 뭐 오전까지는 좀 강하게 움직이다가 오후에 이제 장이 끝날 때는 많이 좀 수그러드는 이것도 게릴라성이에요. 계속 왜냐하면 곡물가가 이게 쉽게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을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텔레그램에 새벽에 넣어드렸지만 이게 그 1조 7천억 정도 규모의 그 미국 투자 이거를 이제 재검토한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잖아요. 뭐 아리조나에 하는 거는 그냥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재검토한 데가 뭐 이제 나중에 IR이 다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완전 뭐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좀 따져본다는 얘기다. 뭐 그런데 어쨌거나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받아들이지가 않죠. 않죠. 근데 이제 이게 타이밍이 참 되게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7월부터 이제 이게 락 걸린 물량들이 보호예수 물량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이런 게 이렇게 딱 되니까 가까스로 그동안에 어떻게 이제 좀 분위기를 좀 잡아가다가 이게 다시 덜컥 해버렸습니다.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삼성물산은 이것도 제가 이제 뭐 오래전에 텔레그램에서 저는 뭐 거의 종목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만 텔레그램에도 이제 이런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5-6개 종목들을
했잖아요. 근데 다 괜찮아요. 오늘 뭐 상한가 간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이제 뭐 지주사 이슈하고 또 뭐 이제부터 뭐 배당 투자를 하려면 또 해야 되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겹쳐지면서 오늘도 좀 이제 거의 4.27%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때 또 굉장히 모양이 잘 잡혀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일본 나리타하고 김포공항에 이제 일본 노선이 다시 이제 열렸잖아요. 그래서 김포공항 면세점을 이제 오픈했습니다. 호텔신라 김포공항 면세점을. 그래서 이제 뭐 그것 등등 해갖고 오늘 이제 김포 하네다입니다. 나리타가 아니라 김포 하네다 공항에서 그 면세점 노선이 복구됐기 때문에 면세점이 이제 다시 오픈을 했죠. 그래서 호텔신라도 4.39% 이렇게. 근데 이거 좀 면세점 중에서도 뭐 신세계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호텔신라는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면세점 쪽이 이제 역 해외 직구 같은 형태로 지금 이제 팔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위해서 별도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장사해야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주로 많이 면세품 사가니까. 예. 그 정도가 오늘 이제 시장이고, 오늘은 뭐 미국 시장 충격으로 시장이 2,400을 넘었다가 다시 주저앉았다.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뭐 뒷걸음질 쳤어요. 비교적 뭐 코스피가 큰 폭으로 1.8% 이상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이 100만 개미 당원분들은 뭐 별로 당황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며칠째 들어오면서 제가 2306포인트가 바닥은 확인했지만, 그렇지만 이 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속적인 상승을 바로 해나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동안에 최근에 제 썸네일을 보면 떨어지는 칼날은 잡으면 안 된다. 공포의 사라하고 떨어지는 칼날이 있는데, 공포의 사라는 언제 하는 말이냐면 그건 재료가 시장을 강하게 때렸을 때 하는 말이고, 지금처럼 수급의 문제가 꼬일 때는 절대로 그렇게 볼 수가 없어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이랬고, 그 다음날은 반등은 성공했는데 아직은, 이게 이제 제 썸네일 제목이에요. 근데 그 다음엔 또 그 다음날은 제가 이제부터 상승하고 또 물음표를 이렇게 물음표 찍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어제는 제가 또 이제 시장보다 느리게 걷기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이건 더 이상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100만 개미 당원분들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뭐 이미 다 아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씩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매일 이렇게 보시는 100만 개미 열성당원은 아니고 가끔씩 들르는 분들 같아요. 그래갖고 그래서 뭐 어쩌라는 얘기냐. 어쩌라는 얘기는 제가 매일 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자세히 그 영상을 보지도 않고 이제 그냥 댓글 다시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썸네일 보고 오늘도 기다리면 뭐 언제 사냐 막 이렇게 이제 그러는 빈정대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는 이제 그분들이 제가 싫은 것보다 그분들이 안 됐어요. 이제 좀 측은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쇠기의 경읽기.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정말 그 정도로 제가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이제는 이제 뭐 거의 귀에 굳은 살 베겨서 이제 알아차리실 때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건 여러분 마음이지만 툭 하면 이제 사라고
주식시장에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3천부터 내려오면서 뭐 지금이 싸고 보석이 길거리에 널렸네, 무슨 세일을 하네, 어쩌고 그러면서 계속 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물리고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이번에는 뭐 이번에 떨어지면 이 종목을 갖고 계시면 대박이 납니다. 이 종목 저 종목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유튜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막 여러 사람 나와서 막 하는 그런 이제 기업형 유튜브들은 많이 이제 조회가 돼야 되니까 이 썸네일이 이렇게 후킹을 한단 말이에요. 확 뭔가 땡겨야 들어가서 내용 들으면 별것도 없는데 그래야지 이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목을 그렇게 달아요. 제가 어디 딴 데 출연해도 제목이 그렇게 달려서 제가 뭐라고 그런 적도 있고 그런데 이제 원래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저는 이제 얘기할 때 저야 맨날 구독자가 그 구독자고 여러분들하고 그냥 이렇게 지내는 거니까 저는 그런 거 욕심도 없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자세히 그동안에 말씀드린 삼성전자는 얼마일 때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피는 어떤 지수에서 어떻게 돼야 우리가 이걸 시장에 간다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그래서 잘 알고 잘 하시는 분도 계신데 꼭 이런 얘기 할 때는 안 듣고 일단은 그냥 저질러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어떡하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질러 놓고 어떡하냐 그러면 저도 방법이 없어요. 그건 손해 보셔야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정말 죽은 맛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썸네일 제목도 있지만 지금은 바보나 부지런 떠는 거예요. 지금 부지런 떠는 건 바보입니다. 예. 이게 부지런 떨 때가 있고 안 떨 때가 있는데 지금 부지런 떨면 떨 만큼 손해가 더 나요. 지금 시장 자체가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주식 투자가 뭡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바보 게임이에요. 내가 이 주식을 살 때는 내가 산 이 주식을 내가 산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사줄 바보가 시장 안에 어딘간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이걸 샀는데 나보다 비싼 가격에 사줄 바보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이걸 왜 삽니까? 지금이 딱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이 생각해서 지금 이 가격에 내가 이거 사갖고 이거를 내가 산 것보다 비싼 가격에 사줄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아니다. 그럼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나보다 더 바보가 먼저 움직여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은 그럴 때다. 특히 개인 투자가는 늦게 가시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이 현금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10개월 전, 5개월 전 현금의 가치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똑같은 현금이지만 그때하고는 얘기가 달라요. 어디에서 주식시장에서 전략상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주식은 하나도 없고 전부 현금뿐이 없다. 그러시는 분들은 지금 한 30% 정도에서 사세요. 사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해당 안 돼요. 그런 분들은 떨어지는 말 오늘 같은 날 그냥 편하게 사시면 되죠. 뭘 못 사겠어요. 그 높은 데서도 샀는데 지금 못 사겠어요. 현금만 있는 분은. 근데 일부 주식은 물려있고, 그리고 나머지 현금 가지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장이 회복이 된다면 가지고 물려있는 그 포트도 회복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안타깝지 않다. 다만 이 현금은 시장보다 우리가 느리게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단타. 난 그건 그렇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전체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단타를 하고 싶다. 그럼 요새 단타 많잖아요. 이슈거리. 아까 제가 이제 잠깐 신전 투자 스쿨에서 제가 가끔씩 텔레그램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것들. 텔레그램 문의하시는 분인데 이거는 실전 투자 클럽 가입하셔야 그 코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천 종목이라는 게 아니라 이 종목 흐름이 좀 이상합니다.
이 종목 요거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갖고 뭐 조금씩 하는 그것밖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내가 이제 주식을 나머지 사들어간다 하기에는 아직 아니다. 기다리시라. 그래서 시장보다 늦게 가시라. 이거는 이번에는 꼭 지켜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코스피 기준으로 2440에서 50을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판단해도 충분하다. 시간이. 이 말씀을 제가 이제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게 2020년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만 매매 잘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앞으로 뭐 폭락이 그 폭락이란 개념 자체도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얼마큼 빠져야 폭락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근데 뭐 한 번 더 폭락이 오면 그때 이 종목을 사시면 대박이 납니다. 이게 말입니까?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왜 걸어다녀요? 날아다니지. 그런 사람 전 40몇 년 동안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예측하면 죽습니다. 이건 대응하는 자리예요. 주식시장은 항상 대응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같은 때에는 더더욱 그런 자세를 견지해야 돼요. 대응한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한 후에 우리가 이렇게 대응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전략을 머릿속에 넣고 시장을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wait and se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관망이라고. 그래서 지루하시더라도 제발 기다리시라. 그리고 지루할 것도 없어요. 보면 시장이 지금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공부할 것도 많고. 그런 거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툭툭툭 오늘도 뭐 여러 개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 속에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하다 보면 그걸 이제 차리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배당 투자는 지금부터 하는 거다. 그래서 배당 투자는 10월의 마지막 어쩌고 하는 이용 노래 나오면 팔아야 된다. 그때 배당 투자 들어가면 높은 가격에 산다. 이런 말씀드렸죠. 그럼 여러분이 배당 투자에 대해서 공부할 게 얼마나 많아요. 배당 성향이 높은 주식들이 되게 어떤 거고. 그 다음에 지주사 얘기했으니까 지주사가 왜 지금에서 왜 자꾸 사람들의 관심을 두는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시고 하셔야죠. 종목을 그냥 이렇게 어디서 주워 듣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의 그런 움직임이나 시장의 호흡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거를 자꾸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경험이 늘어나시면 여러분들이 주딘이 벗어나고 점점 여러분도 이제 고수가 돼 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이렇게 풀앤푸시 밀고 당기는 거를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조금 더 이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죠. 그리고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너무 뭐 걱정하지 마시고 2306도 갔다 왔는데 뭘 지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이 이렇거나 또 뭐 하루 이틀 오르면 또 못 샀다고 막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떨어져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담담하게 시장을 좀 보시라. 지금은 뭐 그래도 되는 거 아닌가. 아직 살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시황 정리 끝내겠습니다.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치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